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강원도 고성에 나와 있습니다. 왜 고성까지 왔냐면요, KG 모빌리티에서 DMG 익스트림 캠프라는 행사를 개최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요, 이 DMG 익스트림 캠프 이름부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아마 군필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 DMG가 주는 단어에서부터 오는 그 PTSD가 약간 있거든요. 아닌데 다를까 지금 행사장에 오자마자 통일전망대를 먼저 관람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알려달라 그래도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사에서 저희가 먼저 진행하는 순서는 통일전망대를 갔다 와서 지금 타 있는 차, 이 차를 먼저 온로드 시승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름이 참 길죠. 이게 어떤 의미로 나왔냐면은 쿨맨이 그런 의미래요. 산의 최정상, 하이엔드 트림을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출시를 한 거라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 차의 상품 설명을 먼저 약간 들었는데, 쿨맨이 출시하면서 이전에 있던 렉스턴 스포츠칸 트림을 없앤 건 아니에요. 기존 트림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차를 추가적인 트림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최상위 트림이라고 해서 가격을 무작정 높인 게 아니라 가격대가 약간 기존 트림이랑 겹쳐져 있거든요. 근데 편의 사양이나 다른 옵션 사양들을 좀 보니까 이 차의 구성 사양들이 더 좋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점, 기본적인 옵션들이 풍성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이 가장 특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승에서는 이 주행 감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파워트레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이 차에는 지금 2.2L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죠. 이제는 KG 모빌리티 전반적인 차에 다 들어가는 엔진이잖아요. 아주 폭넓게 쓰는 엔진이에요. 최고 출력은 202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45kgm를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쌍용 차들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들을 경험했을 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파워트레인 특성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막 시원시원하게 가속은 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속도를 높여서 쭉 밀어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꾸준하게 밀어주는 세팅으로 해놓는 게 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차의 무게 자체가 거의 2.2톤에 육박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2마력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막 넉넉한 수치는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수치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밀어주는 세팅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출력의 한계를 극복해내려는 세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타는 내내 출력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변속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신 6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부들부들하고 변속 충격이 별로 없는 변속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맞물려 있는 이 세팅 자체도 변속기의 존재를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요. 동력 전달도 이 정도면 꽤 훌륭한 편이고요, 일상적으로 운행하기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단, 2단은 약간 저속 중심으로 세팅을 해놔서 단수가 6단밖에 안 돼가지고 아주 높은 고속 영역까지 커버하기는 좀 힘든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00km에서 130km 영역까지는 좀 커버를 잘 해주는 반면에 그 이상으로 가면 약간 힘에 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주행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이 주행 감각은 약간 부드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픽업 트럭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 둔탁한 느낌 같은 것들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트럭을 타면은 뒤쪽에 판스프링을 쓰기 때문에 뒤쪽 서스펜션이 약간 튀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짐을 안 실었을 땐 특히 그런데 지금 이런 요철을 지나가더라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KG 모빌리티가 이 하체 세팅에서 되게 많이 올라온 걸 느끼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요, 바로 방금 같이 요철을 지날 때 뒤쪽 서스펜션이 허둥대지 않는다는 거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우리가 보통 미국 픽업 트럭을 탈 때 그 노하우에 되게 감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렉스턴 스포츠칸도 어느 정도는 탈 만큼까지 이제 따라잡은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1톤 트럭이랑은 이제 완전히 승차감의 궤를 달리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차감이 트럭이라고 하기에는 또 되게 좋게 느껴지는 지점이 어떤 점이냐면요, 옛날에 렉스턴 스포츠를 탔을 때는 이 짐칸이랑 승객이 타는 캐빈이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차체를 퉁퉁 치는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걸러졌어요. 이번에 개발 단계에서 그런 불쾌한 진동 같은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캐빈의 연결 부위 쪽에다가 부싱 같은 걸 좀 대놨나 봐요. 확실히 그런 노력들이 지금 타는 내내 주행 감각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와인딩 코스에 들어왔는데요. KG 모빌리티가 이번에 온로드 코스를 짜면서 이 진부령 고개를 넘어가는 코스를 짜놨네요. 이 와인딩 로드를 한번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건가? 그러면은 변속기를 한번 다뤄봐야지. 왜 안 움직이냐 이거? 이거 수동 변속, 이거 패들 시프트도 없는데? 이건가 설마?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변속기 옆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하는 정도만 있거든요? 그런 용도인가 보다. 이 변속기 아무래도 언덕에서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 넣는 용도로만 수동 변속을 사용해라, 뭐 그런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위아래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다시 D레인지로 넣고 좀 달려볼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인딩 도로를 달릴 만한 세팅이 아닌 게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자체가 올터레인 타이어가 기본으로 끼워져 있어서 노면을 이렇게 꽉 붙들 수 있는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코너를 좀 돌아 나가 보면 차 무게가 너무 많이 느껴진다. 서스펜션도 약간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까지 이렇게 약간 여유로운 세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와인딩 도로를 돌아 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세팅인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렉스턴 스포츠카 타면서 이런 와인딩 도로를 달리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유로운 파워트레인 감각도 이렇게 와인딩 도로를 돌아 나갈 때는 반응이 좀 너무 굼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이렇게 RPM을 되게 낮게 쓰려고 하는데 딱 가속을 이어가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변속을 하잖아요? 되게 느립니다. 한번 수동 변속으로 변속 속도도 한번 봐야겠다. 내리고 올리고 와, 최근에 탔던 차 중에 거의 변속 속도 하나는 제일 느린 것 같아요. 여유가 너무 넘쳐. 그러니까 이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의 모든 세팅 있잖아요. 뭐 파워트레인이나 하체 세팅이나 이 변속기 세팅, 이런 전반적인 세팅들이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거나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좀 더 편안한 세팅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유연성이 넘치는 하체 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오늘 온로드 주행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불길한 예감이 약간 현실이 돼가고 있어. 더 와닿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노래 들리세요, 여러분? 군가야. 아까 들리던 건 심지어 멸공의 뿔이었어. 컨셉을 약간 이상하게 잡은 것 같아. 렉스턴이 군용차로 납품이 되잖아요. 그거 노리고 지금 캠핑 스타일을 약간 군대 캠프식으로 잡아놓은 것 같다니까? 불안해. 어쨌든 지금 뒤쪽으로 렉스턴 칸, 이번에 새로 나온 쿨맨 버전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살짝 달라진 디자인만 살펴볼게요. 와, 여기는 약간 텐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이번에 사진으로 좀 보면서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 조금 더 와일드한 이미지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왠지 모르게 선이 굵어지고 고급스러워진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좀 살펴봤더니 그릴 부분이 좀 더 볼드해진 느낌이 있고, 이 위쪽에 이 라인이 더 굵게 들어가고, 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픽업 트럭을 연상케 하는 그런 스펠을 앞에다 적어 놓으면서 약간 볼드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 헤드램프나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직선을 강조한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면서 조금 더 선이 굵고 볼드해 보이고 와일드하면서 동시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챙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가장 많이 달라진 거라고 느끼는 게 어떤 점이냐면요, 이 헤드램프의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턴 시그널로 또로롱 또로롱 하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옆모습에 달라진 점이 좀 하나 있네. 여기 바로 쿨맨 이렇게 로고까지 붙여왔습니다. 쿨맨이 아주 높은 산봉우리 뭐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봉우리 그 문양이 붙어 있어요. 다른 부분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가장 달라진 점, 로고가 없어졌잖아. 쌍용 로고가 없어지고 여기에 KG 모빌리티가 붙어 있는데, 이 로고 딱 보면은 눈에 막 확 이렇게 들어오지 않지 않아요? 그래, 맞아. 약간 차 이름 같아. 그리고 이번에 쿨맨으로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변화가 좀 많이 크다고 느끼는데, 실내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쿨맨으로 오면서 이 실내 내장재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었고,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렉스턴을 타보면은 이 실내 분위기가 약간은 뭔가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KG 모빌리티로 바뀌고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으로 바뀌고 실내 인테리어의 이 품질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게 느껴져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가운데에 위치한 아주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터치 방식의 공조장치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딱 눌러보면은 KG 모빌리티가 이 정도로 올라왔다니까?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하고요. 그리고 아래 중요한 뭐 비상등 깜빡이 같은 것들은 물리 버튼으로 마련해 놨고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까 시승을 하고 오면서 음악을 좀 틀어봤는데 볼륨 조절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조절을 찾아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조그키 이거 하나가 유일합니다. 가운데 볼륨 조절 버튼이 없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볼륨을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비밀은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봤더니 여기에 있어. 볼륨을 솔직히 바로 직관적으로 돌려야지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다이얼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소재감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위쪽에도 우레탄이긴 한데 굉장히 보들보들한 우레탄을 사용했고요. 아래쪽에는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을 썼고 그 아래쪽으로는 메탈 느낌이 나는 장식을 썼고 그 아래쪽으로는 또 가죽이에요. 와, 이제는 렉스턴 스포츠 이 국산 픽업 트럭을 타면서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내장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침 군대 기상 나팔송을 듣고 오프로드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프로드 코스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륜 하이로 바꿔서 주행을 하라고 하네요. 사륜 하이에 넣어 놓으니까 여기 계기판에 사륜 하이라는 딱 문구가 뜨네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보통 상시 사륜 구동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렉스턴은 어쨌든 여전히 기본은 후륜 구동 바탕으로 이렇게 사륜 하이랑 사륜 로우 파트타임 사륜 구동을 채택하고 있네요. 이런 기능 들어가 있으면 뭔가 그 오프로드 주행에 신뢰감이 좀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기계적으로 좀 더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출발을 합니다. 여기 오프로드 코스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입산 통제 구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군인분들이 앞에서 입산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열어놓은 느낌인데 양옆에 이렇게 풀이 자라난 게 뭔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코스 자체는 아주 하드코어한 코스라고는 안 느껴져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역시 일반 도로를 달릴 때는 지금 이 차에 끼워져 있는 이 올트라인 타이어가 약간은 투박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비포장 도로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노면을 이렇게 좀 더 꽉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렉스턴 스포츠칸을 하면서 하체가 좀 부드러운 건 맞는데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오프로드에 들어오니까 의외로 또 유연하게 잘 받쳐주네요.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렉스턴이 아니라 렉스턴 스포츠칸 짐칸이 있는 이 트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프로드 주행할 때 짐칸이랑 이 캐빈이랑 계속 막 이렇게 유격이 있지 않을까,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부딪혀가지고 불쾌한 승차감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전의 렉스턴 스포츠칸보다 발전된 모습이에요. 지금 앞차 보면은 캐빈이랑 짐칸이랑 따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차도 분명히 저럴 텐데 캐빈에 불쾌한 진동으로 느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게 와, 이게 장점이네. KG 모빌리티 이제 트럭 만드는 실력이 꽤 많이 올라왔다니까 진짜. 실내에서 느껴지는 거는 어쨌든 이 노면 느낌이 체감적으로만 느껴지는데 앞차의 타이어 움직임을 보면서 하체가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진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냥 보기에도 차체가 거의 기울어짐 없이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지나온 이런 코스들은 자갈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바퀴가 웬만하면 헛돌 수도 있는데 저런데도 되게 부담 없이 잘 지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오프로드의 조이가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오프로드 오니까 또 즐겁네. 그리고 어제 말했던 이 파워트레인 그 변속기 느낌이 지금 거의 1, 2단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속 주행으로 오프로드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기어 변속 없이 저속에서 토크를 충분히 끌어내면서 주행을 하고 있어서 딱 이런 길을 염두에 두고 변속기 세팅을 한 것처럼 변속기에 대한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와, 뭔가 지금 앞에 차 가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느껴진다.
일반 도심이나 도로 위에서보다 이렇게 오프로드에 먼지빨 날리는 그 속에서 차가 더 멋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딱 보여요. 오프로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는데 무슨 퀘스트 깨듯이 지금 두 번째 문을 열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한대요. 여기서부터는 사륜 로우 기어를 넣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을 하려고 로우 기어까지 넣는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계기판상에는 로우 기어를 넣는 중이고 깜빡깜빡 거리네요. 들어간 건가? 로우 기어를 넣을 땐 중립으로 바꾸니까 바로 들어가네요. 깜빡거리고 있을 때 잠깐 멈춰서 중립 기어를 넣으면 바로 로우 기어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속도가 천천히 붙으면서 토크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게 느껴져요. 두 번째 퀘스트에 들어오니까 지금 언덕의 이 경사도부터가 달라지거든요. 여기 지금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니까 HDC 기능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계기판 왼쪽 하단에 HDC가 켜졌다는 로고가 하나 나오고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기능이 지금 들어왔다는 걸 깜빡깜빡하면서 알려주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지금 지나가는 이런 코스는 장난 아니다. 웬만한 SUV들로도 지나갈 수 없을 돌뿌리가 막 가득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렉스턴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이 HDC 기능을 켜놓고 브레이크에 페달을 올려놓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무난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방금도 살짝 바닥이 데일 정도로 돌뿌리가 엄청 높은 데였는데 힘들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네. 살짝 긴장될 정도로 돌뿌리가 높았는데도요. 인스트럭터분 말씀에 따르면 여기가 가장 난 코스였고요. 이제 이 코스를 지나서 렉스턴으로 차를 갈아탄 다음에 오프로드 코스를 한 번 더 주행해보면서 또 두 차의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렉스턴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승차로 타고 있는 렉스턴에는 이런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올터레인 타이어로 끼워놓은 거를 제외하면 일단 다른 구성이랑 똑같습니다. 이번에 렉스턴도 뉴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었는데 일단 실내에 탔을 때 확실히 아까 탔던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이랑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확 느껴지네요. 특히 이렇게 실내에 사용한 소재감들이 좀 특히 그렇게 느껴지고요. 모든 부분에서 좀 완성도가 더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센터 터널 위쪽에 있는 센터 콘솔부도 일단 전자식 기어 노브를 사용한 점이랑 이 뒤쪽에 주행 관련된 토글 버튼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들도 훨씬 더 세련되게 잘 다듬어 놨습니다. 구동 방식을 제어하는 방식도 좀 더 큼지막한 다이얼로 넣어놔서 조작하기 편하게 해놨고요. 하지만 이 오프로드 주행 관련된 능력 같은 것들은 렉스턴 스포츠칸과 대비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륜구동 로우 세팅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는 이 길의 경사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팔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 힘을 들이지 않고 가고 있죠. 방금은 쿵쾅거리면서 왔던 그 가장 이 극악한 난이도의 코스를 이번에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돌뿌리들 보이세요? 이 돌뿌리들, 와 진짜 돌뿌리 장난 아니거든요. 와 이거 생각보다 본격적이다. 이 코스만큼은 별 힘을 들이지 않고 올라왔어요. 옆으로 살짝 슬림 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죠. 일반 차면 못 올라와요 이런 거. 솔직히 렉스턴이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추구하는 차는 아니잖아요. 좀 약간 고급스러움이랑 편안함을 추구하는 SUV인데 이런 길도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오르막길을 올라오면서 파워트레인 감각을 약간 느껴보면 2.2 디젤 202마력을 발휘하는 그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고급스러운 차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가격도 더 비싸고요. 그러면서 이 엔진룸이랑 차체 격벽 같은 부분에 방음제를 좀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제된 엔진음이 들어오면서 엔진음도 이제는 좀 더 듣기 좋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도 방음 측면에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는데 렉스턴으로 오니까 편안한 주행을 하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프로드를 주행하고 있으니까 하체 감각이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하드한 세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렉스턴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더 그 승차감을 위한 세팅으로 맞춰놓은 것 같은데 이 노면에 충격이 들어올 때 지금 이런 순간에도
좀 급격한 충격이 들어오는데도 훨씬 더 부담이 덜하네. 아까보다 휠 베이스도 약간은 더 줄어들었고 짐칸이랑 캐빈이랑 나눠져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차체 움직임에 대한 일체감도 좀 들고요. 이전에 G4 렉스턴, 그러니까 1차 페이스리프트 렉스턴이 나왔을 때는 이 프레임 바디 특유의 하체와 캐빈이 따로 노는 느낌이 좀 강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따로 노는 감각이 많이 상쇄된 것 같아요. 확실히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이 하체 세팅의 유연성이 중요한데 아까 렉스턴 스포츠 칸 대비해서 이 렉스턴 쪽이 하체의 유연함,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허용폭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꼭 트렁크에 이렇게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렉스턴을 골라야 되는 이유는 거의 확실하네요. 자,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빠져나오면서 이틀간 이어졌던 KG 모빌리티 DMG 익스트림 캠프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행사를 처음 오면서 이 렉스턴 뉴 아레나와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트림이 새로 나오는 게 막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격대도 기존에 있던 트림들과 막 겹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아진 걸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쌍용에서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면서 좀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 두 차의 이름을 조금 바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품성 개선이 되는 게 좀 주요한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KG 모빌리티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이제는 진짜 SUV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좀 입증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이런 점들도 분명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기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제 빨리 돌아가서 영상을 편집할 거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